제2공항 주변 고자와를 파헤친 뒤 땅 쪼개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이 적발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섰습니다. 피서철이 절정을 맞으면서 항공기 지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넉 대 가운데 한 대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개문난방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설익은 감귤인 풋귤의 출하가 올해부터 허용됐지만 출하 시기와 수매 규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농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땅값이 치솟으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가 갈수록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변의 고자와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뒤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이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풀이 우거진 고자월 안으로 긴 도로가 양갈래로 나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제주 지역 브로커의 소개로 이 일대 임야 10,000제곱미터를 사들인 것은 지난해 8월. 진입로를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며 근처의 국유지 5,000제곱미터까지 허가 없이 파헤쳤습니다. 이들은 대형 중장비 2대를 동원해 이곳에 있던 해송과 팽나무를 비롯한 1,800여 그루를 무단으로 훼손했습니다. 토지 분할과 세금 포탈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인 농업법인이 동원됐습니다. 농업법인이 개인에게 땅을 판 것처럼 꾸며 제2공항 입지 발표 다음 날 13필지로 분할받았습니다. 텔레마케터 100여 명을 고용해 86명에게 되팔아 땅값의 10배에 가까운 23억 원을 챙긴 뒤 세금까지 감면받았습니다. 육지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제주도에 있는 그 브로커가 서로가 공모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하다는 겁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부동산 개발업자 39살 윤모 씨 등 3명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이 또 다른 임야 7곳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이용하신 분들, 제 시간에 출발하지 않아서 애를 태운 경우 많을 겁니다. 활주로는 포화 상태인데 남의 일 보듯 손을 놓고 있는 공항공사와 무리하게 운항 횟수를 늘린 항공사들 때문에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이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항공사마다 발권 창구를 모두 열었지만 길게 늘어선 줄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리면서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지연 운항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주공항에서 뜨고 내린 항공기 18,000여 편 가운데 26.4%가 지연 운항했습니다. 1년 전보다 3배나 높아졌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30분 미만 지연까지 합치면 대부분의 항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된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로 지연될 줄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도 한번 왔었는데 전에도 한번 한 20분 정도 지연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보니까 1시간 정도 지연이 되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출발이 늦어지면서 목적지가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 11시 이후에 운항이 금지된 김포와 김해공항 대신 24시간 운항하는 인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한 달 동안 60여 편이나 됩니다. 이미 지난해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최대치의 93%에 이른 가운데 피서철을 맞아 항공사들이 무리하게 운항 스케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공항 쪽에서 비행기 스케줄을 너무 촘촘하게 빽빽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한 대에 이상이 생겨도 그 여파로 계속 줄줄이 지연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비 인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증편을 하는 바람에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과 지연도 잇따라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차기 이사장을 재공모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후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JDC에 따르면 1차 공모에 응모했던 일부 후보자들이 임원 추천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후보자 8명 전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뒤 재공모를 결정했다며
위원 명단과 회의록, 평가 내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DC는 임원 추천위원회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최상위 등급을 받았지만 에너지공사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경영실적평가에서 제주관광공사는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 증가와 외국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으로 가장 높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력 판매 단가가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자 상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놓는 이른바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게 홍보도 하지 않고 단속을 시작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제주 시내 거리. 열어놓은 상점 문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자 단속반이 사진을 찍습니다. 5분이 지나자 안으로 들어가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규정에 위반되셔가지고 오늘은 경고장인데 다음번에 지적을 받게 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적발된 뒤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밥 안에서 들어가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가는데 그걸 문 열렸으니까 가자마자 또 닫고, 아니 애들 밖에서 몇 명 있고 지금 알바생들 그 맨날 문 닫으러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개문냉방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도 많은 상점들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연 채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문냉방을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지난 9일. 불과 이틀 만에 단속을 시작하는 바람에 상인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준비를 못했다며 첫날부터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계속 문 닫다가 그냥 환기 겸 한번 문 연 건데 중간중간에 한번 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걸 단속 날짜를 저희가 어떻게 매일 알고 있을까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단속을 한 뒤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과태료를 문 상점은 한 곳도 없어 이번에도 형식적인 단속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구자읍 만장굴 부근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서귀포시 표선면이 34.3도, 성산이 33.8도, 제주시가 33.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토요일까지 절정을 이루다 일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해 중산간 지역에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올해부터 설익은 감귤인 풋귤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풋귤을 출하하기가 어렵다 보니 농민들의 불만이 크고 가공업체도 비상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뙤약볕 아래 펼쳐진 감귤밭. 무성한 가지 사이로 설익은 푸른빛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노화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풋귤. 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됐지만 농민들은 예전처럼 열매 속기를 하면서 버리고 있습니다. 지름이 수매 기준인 49mm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여기에서 적과한 그런 귤에 대해서는 크기가 사이즈가 그렇게 이제 나올 만한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감귤 조례에 따른 풋귤 출하 시기는 8월 31일까지. 하지만 이때까지 지름 49mm 이상으로 자라는 열매는 드물다는 게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올해는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감귤 생육이 더뎌 출하할 수 있는 풋귤이 제한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풋귤로 음료와 식품 등을 계획했던 제주도 개발공사와 민간업체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당초 10,000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지만 20%도 확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가공공장의 기계 규격 때문에 수매 기준을 바꿀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은 것들은 그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끼거나 이러거든요.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사더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착즙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량은 적게 나와버리니까 농민들은 수매 기간을 9월 중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출하 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사실상 그 시기가 촉박합니다. 조례 개정은. 그래서 일단 원래 수매는 8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섣부른 감귤 정책 때문에 농민과 가공업체 모두 불만만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축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가운데 219개 품목이 김영란법이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포구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80살 김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오전 7시쯤 물질을 나간 김 할머니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는 동료 해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 돈네코 관리사무소 인근 계곡에서 경기도 용인에서 온 관광객 49살 정모 씨가 돌과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 씨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가슴 쪽이 돌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김기홍 김영 농협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상대 후보가 김영에 살지 않는다는 내용의 만화를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실어 조합원 1,60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